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일반 가정용 생활용수 공급도 내일부터 제한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일찌감치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 수압도 낮아질 전망이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바싹 말라있는 저수지.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율 21.8%. 지난 1977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저는 지금 오봉저수지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있어야 할 이곳이 마치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고 곳곳에는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도 3-4m 이상 아래쪽에 고여 있을 만큼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도심 대부분 지역의 가정용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입니다. 강릉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약 18만 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압이 약해지면서 특히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돼야지 어떤 고지대의 급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수도꼭지나 화장실 사용할 때 물 양이 충분히 이렇게 통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물 양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벼베기를 시작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이 안 대주면 벼가 이제 이삭이 제대로 안 나오지 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많이 안 달리지요. 이삭이 이제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미 공공시설부터 급수 제한을 시작해 공공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농업용수마저 제한적으로 흘려보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사상 처음 시행하는 강릉시의 생활용수 제한 공급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6월 희귀 식물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잠시 공사가 중단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2달 넘게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시행 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후속으로 예정된 벌목 작업도 행정 절차와 주변 여건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6월까지 희귀 식물을 이식한 후에 가설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벌목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희귀 식물 이식은 끝났지만 벌목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험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나무를 베는 일이 쉽지 않아 벌목 준비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목 규모도 문제입니다. 양양군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사업 예정 구역에 벌목 대상을 두고 200에서 300그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가 지난 6월 법원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공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사허가관청인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목 작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벌목 행위 자체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목이라든지 사업 진행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월쯤에나 나올 전망인데 기각 결정이 나와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계절적 영향으로 벌목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풍철에 등산객들이 몰릴 수 있고 가을철에 강풍이 부는 설악산의 특성상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겨울에 접어들어 공사를 계속하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가처분 신청과 벌목 공사 진행은 별개의 사안이며 벌목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가설 지주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오색 케이블카 본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공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종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잇따르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를 구하려던 직장인 김강산 씨. 그런데 계속 월세로 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지금 이사를 가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 참 이게 좀 두려움이 큰.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신혼집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전세는 사기당할까 봐 불안해 결국 월세로 눈을 돌렸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도 누구한테는 가벼울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굴리면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보증금에 안 묶인다라는. 실제로 강원권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이 2만 600건을 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0.8%에서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60%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과 공급 예정 주택이 많아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거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해 월세로 몰리는 겁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전세 사기 그런 영향 때문에 전세보다는 또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 거래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 남부권 관광개발의 핵심 사업이 중단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옥계면 금진리 사격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건데 민간 사업자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사태를 겪은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대. 당초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이곳에 민간 사업자인 강릉 L&D가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자가 460억 원을 부담해 사격장을 북동리로 이전하고 기존 사격장 자리에는 바다 공연장과 에코돔 식물원, 야외 키즈파크 등의 자연공원과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조성계획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사격장 이전 사업부터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사격장 이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며 강릉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강릉 L&D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태영건설이 지난해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격장 이전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된 겁니다. 사격장 이전 사업은 쭉 진행돼 오다가 워크아웃 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스톱을 시켰어요. 스톱을 시키고 지금 대체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지금 저희들이 가면 지금 지분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국 강릉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사격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사업 자체가 중단돼 피해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향후 계획과 보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택도 지을 수 없고 보수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과연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며 앞으로 시가 어떻게 마을을 이해를 시킬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현재 강릉시가 태영건설을 대신할 대체 사업자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사업자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과 삼척, 양양의 폭염 경보가, 동해 속초, 고성과 북부, 남부 산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이 38.1도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동해 35.9, 강릉 35.8, 양양 34.4도까지 올랐습니다. 강릉의 지난밤 최저 기온이 29.5도를 기록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속초와 삼청, 양양에도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영동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영서 지역과 산지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0.1mm가량의 비가 내리겠지만 강릉에는 이달 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적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등의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익위 조사 내역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에선 태백시와 철원군 의회를 제외하고 도의회와 16개 시군의회에서 국외 출장 규정을 위반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최강 전북현대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준결승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내일 1차전에 이어 27일 강릉에서 2차전을 치르며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는 강원FC는 전북을 반드시 꺾겠다는 각오입니다. 강원FC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리그 순위에 따라 올해 첫 출전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백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 시티타워가 10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약 100억 원을 들여 황지연못 인근 도로와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 힐링 시티타워를 짓기 시작해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힐링 시티타워 명칭을 태백 타워브릿지로 정하고 성인 1명 기준 하늘그네 5,000원, 스카이워크 15,000원 등 유료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2회 명주인형극제가 오는 20일 오후 7시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극단 목동의 여우 까마귀 그리고 사자 개막작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명주예술마당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국내 인형극단 1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평일 오후 7시 저녁 공연을 새롭게 편성해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객의 관람 기회를 넓혔고 브리가트와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4점의 전시도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7시에는 강릉 대도호부관아에서 하이라이팅 갈라쇼가 열려 어둠 속 야외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인형극 무대를 선사합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새마을이 도시재생과 청년층 창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양동 새마을은 1968년 대형 해일 이후 조성한 재해복구 주거지역으로 최근 레트로한 옛감성의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감성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식당과 소품샵 등이 들어서며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T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관광분석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 일원의 방문객 수는 115만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성군 통일전망대 근처에 위치한 DMZ 박물관은 지난 2009년 8월 14일 개관했고 지난 16일 오후 2시 27분 300만 번째 입장한 관람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숍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하며 축하했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DMZ 관련 생생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삼척 장미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이사부 축제는 다음 달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사부 장군 위령제와 수륙대제, 이사부 독도 심포지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공연, 이사부 퀴즈대회, 이사부 어린이 사생대회, 이사부 장군배 드래곤 보트 대회, 나무사자 깎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하는 이사부 가요제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어서 오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고성군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오늘 간성읍 교동리의 3천여 제곱미터 논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수확되는 품종은 오대벼로 지난 4월 19일 모내기 이후 126일 만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